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60회. 안녕하세요. 네, 바리스타 이선생 돌아왔습니다. 바리스타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껄쩍지근한 현 상황입니다. 바리스타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이름으로 그 단어적 뜻을 보면 이제 바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제 전문 직군을 보통 지칭하는데, 사실 바에서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라고 이제 얘기하기에는 좀 이제 이상하니까, 이제 방콕이스타 백수 기도 났겠죠? 네, 아무튼 아저씨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일주일이 참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녹음하고 며칠 지나면 또 한 주가 지났어. 이게 뭐 진짜 이게 나이를 들어갈수록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옛날에 어른들한테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기억이 나는 게 학창 시절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나도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 20대가 되고 싶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청소년기 시절이 빨리 안 지나간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참 금방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길다고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매일같이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뭐 종일 학교에 있고 뭐 공부하고 또 집에 오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패턴의 삶이 뭐 지겹게 느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실제로 군 생활도 그랬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26개월인가? 제가 26개월이었던 것 같네요. 26개월이 맞나? 28개월인가? 26개월인가? 기억이 안 나. 입대한 날은 기억이 나는데, 제대한 날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신기하죠? 내 병신인가? 하여튼 28개월인가 26개월인가 그랬는데, 일단 98군번인데, 이게 몇 개월이었나 볼까? 내가 군대를, 언제 제대했는지 기억이 안 나. 일단 군번도 생각이 나고, 학번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안 잊어지게 딱 각인된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를 몇 월 며칠 날 갔지? 뭐 이런 건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내가 그 군번이랑 이제 학번은 안 잊어버려집니다. 뭐 여친 전화번호는 잊어버리는데 이상하게 안 잊어버리네. 자, 일단 군 생활이 요즘에 몇 개월인가요? 군 생활 기간. 군생활 기간. 네,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 나오는데? 군대 복무 기간, 이 지식인에 물어봐야 되나? 군 복무 기간이라 쳐야 되겠다. 군 복무 기간. 군 복무 기간. 군 복무 기간, 현재 육군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이게 2021년도 12월 16일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컨텐츠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서, 이게 뭐야? 2004년도에 1개월을 이미 단축했고,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자료를 좀 보기 복잡하게 해놨네요. 그냥 명확하게 딱딱 끊어서 써주면 좋은데,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많이 써갖고, 지금 다른 거에 조회된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육군과 해병, 해군, 공군, 다 이제 복무기간이 좀 다른데요. 일단 제가 육군을 나왔으니까,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1953년도 36개월. 36개월이면은 3년인 거죠, 3년. 3년. 59년도까지 33개월, 62년도부터 30개월, 1968년도가 36개월, 1977년도가 33개월. 이게 내려가다가 다시 또 늘었어.
그리고 1984년도에 30개월, 1993년도에 26개월. 아, 그럼 제가 26개월이었나 보네요. 왜냐면 지금 이게 1993년도에서 2003년도가 24개월 줍니다. 그러니까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26개월이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제 26개월 복무를 했던 거고, 2003년도는 이제 24개월로 변경, 그러니까 2년으로 바뀐 거고, 2011년도부터는 21개월. 그러니까 이제 2년이 안 됩니다. 2년이 안 되고요. 지금을 보니까 이게 2022년도? 2022년도부터 육군 복무 기간이 이제 18개월. 많이 줄었네요. 1년 6개월이죠. 뭐 1년 6개월도 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준 거니까 분명히 좋아졌다. 그럼 넌 또 가라. 그럼 얘기하면은 안 가지. 뭐 한 10억 주면 내가 갈게. 10억도 좀 고민해봐야 되나? 한 100억 주면 내가 다시 갈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억 주면 갈래? 그럼 좀 고민할 것 같네요. 자, 이제 군인 월급도 한번 볼게요.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 병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68만 원. 이 사회 진출 지원금이라고 이제 14만 원을 줘서 총 수당이 82만 원. 오, 야, 대박이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2만 원? 2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2만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 20년이 바뀌었는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군생활 뭐 할만하지 않을까? 너무한가? 너무 개소리냐고요? 네, 2023년도 올해죠. 올해는 군인 월급이 100만 원, 사회 진출 지원금이 30만 원, 총 수당 130. 야 씨, 나보다 돈 더 잘 벌어. 이 알바생보다 돈 더 잘 버네. 내년도에는 이제 군인 월급이 125만 원, 거기에 사회진출 지원금 40만 원, 16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장 기준이니까 이제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보통 이게 보니까 이 2병은 60만 원, 1병은 68만 원, 상병은 80만 원, 병장은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2병에서 1병은 차이가 없는데 1병에서 상병에선 차이가 많고 또 상병에서 병장에서 또 차이가 많네요. 그럼 이 정도 받으면 그래도 엄마한테 돈 달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 사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2만 원 가지고 물론 그때 당시 물가가 좀 싸긴 했지만 그래도 보통 이 순대국밥 같은 거 먹으려면 그때 당시에도 4,000원? 4,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웬만한 음식이 보통 4, 5,000원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 2만 원 가지고 4, 5,000원이면 뭐 국밥 4그릇밖에 못 먹잖아요. 그래도 이 100만 원이면 100그릇 먹을 수 있잖아. 근데 격차가 좀 큰 거죠. 아무튼 요즘에 그렇대. 내가 뭐 얘기하다 또 얘기하고 있지 또. 정말 병신, 정말 미칠 것 같다 내가. 아무튼 내가 왜 이런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생활 얘기를 갑자기 또 뜬금없이 꺼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또 어떠신지 많이 궁금한데 그래도 댓글들을 그래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해피해요. 뭔가 뿌듯해. 뭔가 뿌듯해.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또 개소리를 떨어볼까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이제 할리스 디카페인 이제 커피 원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치 커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콜드브루가 보통 침출식에 약간 조금 묽은 스타일의 커피라고 얘기하면 더치 커피는 이제 점접식 커피로 이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좀 진하게 우러 나온다. 물론 더치라고 무조건 진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원두의 굵기를 굵게 갈아가지고 아무리 찬물로 천천히 내려도 별로 안 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조건 속에서 커피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결과물의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콜드브루도 내리기에 따라서는 분명히 진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릴 수가 있죠. 왜냐면 물을 조금 넣고 우리면 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점접식이 더 진하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이 더치를 이제 원액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콜드브루를 이제 액상 타입의 좀 연한 커피들을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근데 뭐 국내에서는 뭐 더치 커피와 콜드브루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걸 이제 직접 이제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오류가 많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좀 다양하게 찾아봤으면 하는 취지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지식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인터넷상의 정보라는 게 정확하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뭐 강사랍시고 어디 가면 교수랍시고 누군가를 가르치지만 이 가르치는 대다수의 내용들은 이제 경험에 우러나와서 검증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팁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상물 아니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그걸 마치 내 것인 양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르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전달자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연자라는 것이 이제 전달자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마치 내 것인 양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 지식이 내 것인 것처럼. 그럼 사실 내가 콜드브루가 이러쿵저러쿵 더치커피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어 검색을 해서 나온 데이터나 기록이 그렇다더라 얘기하니까 흔한 얘기로 짓거리는 거지. 내가 더치커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콜드브루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얘기의 상당수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직접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것이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도 보편적으로는 제가 어떤 정답을 얘기하기보단 이럴 수도 있다 약간 어떤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중에 상당수는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를 사실 안 봤는데 유튜브를 안 봤던 이유는 그냥 흔한 얘기로 막 개지랄하고 뭐 자기 혼자 씨부리는 내용들,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매우 불편했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어떤 컨텐츠를 보면 얼핏 들으면 상당히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 정보 자체의 신뢰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100이 있으면 한 7, 80은 유익하고 한 2, 30은 오류나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다 싸잡아 문제다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보니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어려운 점도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 왜?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5천만 명이 커피를 한다. 그럼 5천만 명이 하는 그 다 커피가 똑같을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의 공감도 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공감이 되지 않거나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마치 자기가 정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방송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제 방송도 잘 들어보시면 제가 마치 정답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나도 잘 몰라. 진짜로. 커피 24년 했는데 뭐 저도 책 뒤지게 많이 보고 자료 많이 찾아봤었는데 뭐 사실 지나고 나면 까먹기도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 예를 들어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게 커피 역사 파트나 커피의 이제 어원, 뭐 이제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때 예를 들어 커피라고 하는 학명이 이제 코페아 아라비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코페아라는 뜻이 COFFEA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COFFEE와 같은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뭔 얘기냐면
코페아는 커피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라비카라는 뜻이 뭐냐면 아라비아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코페아 아라비카는 아라비아의 커피라는 뜻입니다. 그럼 중동에서 온 커피라는 뜻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커피라고 하는 것은 중동의 문화와 산물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밝히고 있었죠. 근데 이게 학설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 에티오피아에서 이 커피라고 하는 원종이 발견되고, 야, 커피는 에티오피아가 원조래! 뭐 이제 이런 주장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게 또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맞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누가 막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야, 아니야! 알고 봤더니 이게 어디에서 처음 그 DNA가 발견됐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치 그걸 정확한 것처럼 포장은 해놓죠. 왜? 그래야 책을 파니까. 근데 책에 있는 내용들의 상당수가 검증이 안 된 내용. 제일 제가 보고 웃기는 게 이 커피를 마치 못에 박듯이 쾅쾅쾅 받듯이 브라질 커피는 어쩌고 저쩌고 과테말라 커피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 배추김치는 어쩌고 저쩌고. 응? 배추김치를 예를 들어 먹고 느끼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추김치를 먹으면 시원하고 아삭아삭하고 뭐 이제 감칠맛 나고 발효의 그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한테 먹였더니 매워 매워 구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 이렇게 느끼고 또 누군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책에는 브라질 커피는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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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과테말라 안티구아는 스모키한 향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모든 것은 이러한 것처럼 A는 B다 이런 공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이 상당수 틀린 거 아니냐? 그렇죠. 틀려요. 틀리거나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마치 방송에서 그런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죠. 가르치려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듣고 누군가는 머릿속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이상한 얘기 하는 거야.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합니다. 최근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 전쟁과 관련해서도 뭐 유튜버와 뭐 이제 방송사에서 막 엄청 또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제 또 막 분석을 하고 그래요.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재밌기도 한데 너무 웃겨. 왜? 지들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왜 그러느냐? 일단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 문화권을 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이제 전쟁이 났다 쳐봐. 그럼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회의 통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 그리고 문화,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이제 체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하는 얘기로 짓거리고 있는 거지. 안답시고 어디 가서 그냥 허세나 피우는 거지. 뭘 알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일본 좋아하고 일본 안다 떠들어도 일본 몰라. 일본은 뭘 알아요, 내가. 일본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여행이나 댕겨봤지. 유학도 안 가봤어, 일본은. 물론 제 지인 중에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일본 유학도 많이 가본 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가졌던 건 맞는데 단순히 그 정도로 그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볼 순 없죠. 그럼 실제로 지금 유튜브 보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된 뭐 종교에 대한 언급 얘기, 뭐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슬람이 어쩌고 저쩌고, 몰라. 나도 잘 몰라. 이슬람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슬람 사람도 아니고, 이슬람의 어떤 쿠란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자칭의 믿음과 신념으로 뭐 나만의 어떤 사상과 관념에 어떻게 보면 이제 편견이 가득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방송에서 막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또 분석을 해요, 또.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서 막 얘기해요. 그래서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둥,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 네가 뭔데? 뭐라는데?
네가 날지 안 날지 뭘 알아. 괜히 아무 말이나 씨부리지 말고 막말로 얘기해서 아무데나 얘기하지 마 좀 제발. 그런 것 좀. 난 방송 보면 무서워. 볼 때마다 식겁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막 던지는지. 뭐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슬람이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도 믿지 않는 애들이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던져요. 캐톨릭을 믿지도 않으면서 참고로 기독교 캐톨릭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물론 시작점은 유대교에서 발판이 돼서 시작이 돼요. 왜냐면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어떻게 나뉘는지는 아는데 실제로 캐톨릭이 아니니까 캐톨릭이 교리나 이런 거를 피부로 잘 몰라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만 던지는 거지. 물론 기독교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교리라든가 뭐 예배를 많이 참여한다든가 실생활을 겪으니까 기독교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천지 그 또 뭐야 또 뭐지 요즘에 그런 거 많은데 여호와의 증인 말고 물론 통일교도 있습니다만 그 요즘에 그 뭐라 그러더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맞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또 뭐 2단, 2단, 3단 옆차기 나가면 또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도 잘 몰라. 뭐 하나님의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들이 주창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물론 뭐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뭐 기독교도 이단이고 이슬람도 이단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일단 원조는 유대교거든요. 뭐 그런 얘기는 일단 접어버리겠습니다. 어줍지 않게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는 게 없거든요. 뭐 몇 가지 아는 걸 가지고 흔한 얘기로 내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네,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물론 하마스가 이제 무장단체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사는 필수고요. 그래서 세계사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세계 정세를 이해하려면 이 종교적인 이 기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우리 4대 종교 얘기할 때 뭐 이제 기독교. 이 유대교는 빠집니다. 유대인이 소수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인가? 뭐 이 네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얼핏 듣기로 이 이슬람교, 이제 기독교, 참고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싸잡아 이제 캐톨릭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구교냐 신교냐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시작은 캐톨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유대교에서 나간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캐톨릭으로 봤었다가 여기서 이제 종파가 나뉘면서 뭐 이제 정교회라는 게 생기고 뭐 좀 이제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이제 교파가 계속 나뉘어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그들의 기조에 의해서 이제 종파로 계속 나뉘어가는 거죠. 뭐 이게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워낙에 지금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합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인 그 기틀과 성향도 많이 이제 변질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힌두교도 뭐 상당히 많이 갈려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도 이제 수니파냐 시아파냐에서 또 이제 시아파 수니파로 또 엄청나게 또 많이 갈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 전혀 잘 모르는 비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정보 정도 검색해가지고 마치 그것을 자기 지식인 양 짜집기 해갖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해석과 어떤 편견 그리고 어떤 신념을 잘못 심어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뭘 볼 때 솔직한 얘기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박간의 같은 컨텐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박간에는 일본인과 일본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니까 어느 정도 실효성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 살고 일본과 연고가 전혀 없는데
어줍지 않게 내가 일본을 분석한답시고 뭐 일본 얘기 어디서 검색해갖고 막 그냥 짜집기 해갖고 뭐 이러쿵저러쿵 전달한다 생각해봐. 신뢰가 갑니까? 안 가죠. 제가 커피 얘기를 하는 것 역시 똑같아요. 커피 현업에 뛰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커피 얘기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들어주죠. 물론 대다수는 저 새끼가 하는 얘기도 개소리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커피 하는 사람들끼리도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서로 견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커피를 배워오는 과정이나 이거를 이제 현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모르거나 내가 하나 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는 편견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브루잉을 머리로만 배워가지고 브루잉을 실제로 많이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떤 누군가가 브루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 핸드 드립도 기조가 있어요. 우리 1세대 바리스타들이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이 보통 이제 핸드드립 강국, 뭐 핸드드립 카페가 거의 기조를 이루고 있죠.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 문화도 물론 이 요즘 근간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핏 떠올리면 보편적으로 이제 드립 커피를 연상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기조 자체가 원래 브레인 커피 기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거의 기반적으로 보면 다 이제 필터 커피예요. 내려 먹는 커피란 말이에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이탈리아에서 머신기를 개발하고부터 이탈리아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간 거지. 오랫동안의 어떤 커피의 역사적인 어떤 기조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브레인 커피를 할 때도 일본에 유학을 다녀와서 일본 커피를 이제 구현해가지고 한국에 전파하는 부류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자기만의 뭔가를 또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인천 쪽에는 뭐 신점드립 이런 책자를 쓰셔갖고 뭐 점드립의 기조를 뭐 이제 설파하거나 뭐 이런 게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부정하거나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걸 연습을 해서 실제로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책도 쓰고 자기만의 커피 스타일을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걸 연구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걸 모르는 애가 야 신전들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누가 그딴 식으로 내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 가득해서 내가 믿는 것만 옳다. 이 위의 것은 다 쓰레기야. 아, 너 말고. 시리야, 너 말고.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죄송해요. 왜 갑자기 또 흥분했어. 죄송합니다. 나 원래 이런 애 아닌데. 자, 마저 설명할게. 이게 원액이 8,000원 정도에 팔아요. 이 커피가. 8,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디카페인 커피 원액. 제가 한번 예전에 그 할리스 일반 커피를 한번 리뷰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카페인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디카페인 커피 추출액이라고 써놓고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두가 원산지 브라질 70%, 콜롬비아 20%, 에티오피아 10%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건 블렌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렌드가 된 블렌드 된 커피로 디카페인을 내렸다? 근데 이상한 게 디카페인 커피 추출액이 2.40%라고 써 있고요. 이 뭔가 이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좀 애매하게 써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디카페인 커피 추출액 해놓고 이게 159.95%라는 건가?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네. 디카페인 커피 추출액 159.95%. 잘못 읽은 거 아니죠, 제가 이거. 내 눈깔이 바본 건 아니죠. 고형분 함량 8% 해놓고 원두 원산지 브라질 70%, 콜롬비아 20%, 에티오피아 10%라고 돼 있어요. 일단 제조원은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검색해봤나?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
회사. 넥스트바이오 주식회사 현재 채용 중이라고 나오네요. 아, 나 여기 취업해볼까? 일단 회사 대표자 신업무님. 네, 기본 정보로 들어가면 공식 홈으로 들어가 봐야 되나?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 영어로 돼 있어. 이거 뭐야? 왜 아마존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한데요? 공식 홈을 눌렀는데 왜 아마존 홈쇼핑이 나오나요? 이거 뭔가요? 이거 뭐지? 홈페이지를 연결할 수 없대. 이건 뭐야? 망한 건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 기업 정보를 보니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에 있고요. 커피 가공업을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설립일자가 2008년 3월 17일. 상장은 돼 있지 않고요. 뭐 종업원 수는 56명, 제조업 표기가 돼 있습니다. 뭐 일단 여기 보면은 이 다양한 회사와 연계가 돼 있는데 일단 회사 홈페이지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어디 가서 확인해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넥스트바이오 주식회사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난치성 질환 치료제라고 이제 검색도 됩니다. 이거 다른 회사인 것 같아요. 다른 회사인 것 같고 일단 이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세한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일단 뭐 이렇게 검색 노출을 봐도 뭐 이럴다 할 기사로 볼까?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 그렇게 노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노출된 내용이 없고 이 폴바셋 커피도 이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에서 제조하나 보네요. 이게 검색어에 노출되는 거 보면 볼까요? 폴바셋 디카페인 콜드브루. 이것도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인가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제조사 여기도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네요. 그러니까 이 국내에 이제 이 대기업 커피 제품들 뭐 투썸 플레이스라든가 이 폴바셋 뭐 할리스 이런 회사로부터 이제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노출도가 이게 크진 않네요. 이게 잘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일단 커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총 용량이 이게 300ml고요. 한 잔에 이제 40ml씩 먹었을 때 7.5회분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현재 그 8,000원 정도 됩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디카페인 할리스 디카페인 원액 뭐야 잘못 검색했나? 디카페인 원액을 검색해보면 300ml 뭐야 얘는 20ml짜리인데 대용량도 있네요. 뭐야 아닌데 이거 300ml인데 300ml짜리 한 개가 왜 이렇게 비싸? 2만원? 진짜야? 원 옵션 300ml 한 개인데 27,810원이라고요? 오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비싸면 누가 먹어? 뭐지? 왜 이렇게 비싸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까 제가 이거를 8,000원에 샀거든요? 그럼 내가 산 건 뭐냐? 다시 검색해볼까? 이거 왜 이렇게 비싸죠? 할리스 마트에 샀어요. 마트 디카페인 원액 비싸게 파네요. 일단은 배송비는 다 무료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무료가 아닌 것도 있네. 한 개 원 옵션이라고 해놓고 28,000원. 이게 뭐 한 두세 개도 아니고 한 개야. 이걸 어떻게 사 먹어? 야 3만원이면 이게 지금 7잔 정도 나오는 거니까 잔당 뭐 한 거의 4,000원 꼴인데? 너무 비싼데? 이건 뭔가 조금 이상한데? 왜냐면 제가 이걸 8,000원에 샀거든요. 마트에서.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상에.
마트 가서 사는 얘기인가? 일단 마트에서 살 때 이걸 제가 8,000원에 샀습니다. 8,000원에. 뭐 원 플러스 원이냐? 아, 그런 건 아니고 얘는 할인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런 원액류들은 일단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블렌드가 된 디카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 추출액이라고 해놓고 이게 각 커피들을 블렌드해서 디카페인을 내린 건지 디카페인 커피 일정을 섞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써있는 내용 자체가 표기가 뭐 어떤 의미로 표기가 돼 있는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표기돼 있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뭘 지칭하는 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그냥 보면은 고용분 함량이 8%라고 한 거에 대해서 고용분이 이 원산지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가 섞인 고용분이 들어갔다는 걸 지칭하는 건지 그러니까 디카페인 원두는 여기에 써 있기로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두의 디카페인으로 내렸다는 게 안 써 있는 거죠. 그냥 고용분 함량만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좀 흔들어서 원액을 먼저 먹어보고요. 원액을 먼저 먹어보고 이것을 따뜻하게나 아이스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40ml 정도를 따라서 원액의 맛이나 향을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런 더치 커피나 콜드 브류도 이게 싱글로 만들 때랑 블렌드 됐을 때의 맛과 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편적으로 블렌드를 시키면 맛이나 향이라고 하는 게 거의 표준화됩니다. 맛이 많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딱 먹어보면 블렌드인 것 같다라는 걸 대충 이제 아마 커피 종사자들은 특히 더치 커피를 많이 내려본 사람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 더치 커피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 매장 내에서 이제 소진되지 않는 원두를 이제 땡처리용 메뉴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나는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더치커피를 이제 회전율이 떨어지는 커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태까지 커피를 하면서 더치용이라고 따로 신선하게 볶아 써본 적이 없어. 진짜로.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향 자체로 보면은 액상용 더치커피나 콜드브루류에 나오는 향 똑같습니다. 비슷하고요. 이야, 이 맛 강렬하다. 오, 단맛도 좋은데? 디카페인인데 제가 한번 뜨거운 물을 부어서 따뜻하게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오, 디카페인 치고 맛있네? 괜찮습니다. 이게 약간 와이니한 느낌도 좀 느껴지고요. 진짜로. 이 원액 자체가 이제 약간 좀 발효가 돼요. 뭐 이제 우리가 아마 우리 문헌 그러니까 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발효와 숙성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발효와 숙성을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이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통 발효라고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볼까? 이게 발효와 숙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이 아니면 그 발효가 아닙니다. 숙성이라고 그러지. 자, 발효. 저도 사실 발효와 숙성을 구분을 잘 못 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발효와 숙성은 이제 개념이 좀 다릅니다.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유기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 따위를 생기게 하는 작용. 그래서 이 더치커피 같은 커피 제품들이 이 알코올 맛이나 향이 많이 느껴지는 게 이제 이게 발효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뭐 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걸 그냥 왜냐면 미생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기 중이나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쓰는 도구들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세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세균들이 물론 완전히 배제해서 뭐 숙성시킬 수도 있겠지만 보통 카페에서 하는 것은 완벽한 세균을 제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발효될 가능성이 많죠.
반면에 이제 숙성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숙성 숙성 어디 갔어? 여기 어떤 의미에서는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발효된 것이 잘 익어가는 과정을 숙성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보편적으로 숙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나무위키에 검색해 보면 음식을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두어 스스로 분자 구조를 작게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때 세균, 효소 등에 의해 숙성이 되는 과정을 발효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그 숙성이 돼서 그 다음 과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발효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발효가 되기 전 그 과정을 숙성이라고 하는 거냐 그럼? 뭔 소리야 도대체. 그냥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발효는 효모의 작용에 의해 생기는 거, 화학적 변화가 생기는 거, 숙성은 그냥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거. 산소에 의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걸 숙성이라 한다. 뭐 그냥 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의미인 듯 보이는데 달라. 바로 이런 게 바로 오류의 대표적인 문제인 거죠. 본인도 잘 몰라. 본인도 잘 모르는데 어디서 아는 척 하는 거. 이게 바로 문제다. 보셨죠, 방금? 네. 어찌됐든, 숙성과 발효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데, 통념적으로 보통 비슷하게 많이 쓰인다. 근데 이 더치 커피를 뭐 발효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숙성이라도 얘기하는데, 보통 커피에서 이제 발효보다는 숙성을 많이 얘기하죠. 물론 이제 생두를 가공하는 공정에서 이제 발효를 하긴 합니다. 무산소 발효, 아나에어로빅 커피 같은 게 이제 그런 대표적인 용어를 쓰는 경우인데, 근데 보통 커피가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나서는 발효보다는 이제 숙성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서서히 산소 중에 익어가는 과정, 뭔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커피는 디카페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디카페인 커피를 현장에서 많이 먹어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 장사할 때 디카페인을 다뤘으니까. 그럼 디카페인 가지고도 제가 더치를 내려봤었어요.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지금 얘는 솔직히 더치 커피라고 되어 있는데 디카페인 같지가 않아요. 맛 자체가. 진짜로 한번 드셔보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이 얘기하는 게 개소리 같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드셔봤으면 좋겠어. 정말로 디카페인 느낌이 안 듭니다. 이거를 그냥 눈 가리고 더치 원액인데 너 맞춰봐. 그럼 얘기하면 이거 디카페인이야. 이렇게 딱 맞힐 수 있는 애들이 없을걸? 왜? 그냥 평범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먹던 더치커피의 맛과 향이 느껴지는데 블렌드된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블렌드된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디카페인이야? 거부감이 드는데? 이런 느낌이 없어. 일단 맛 자체가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얼핏 먹으면 약간 스틱형 커피를 물에 타 먹는 듯한 느낌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화 돼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따뜻하게 먹는 겁니다, 지금. 가끔 더치커피나 콜드브루는 따뜻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어.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신라면을 냉으로 먹겠다면, 안 돼요? 안 되냐고. 되죠. 먹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니 이걸 만드는 사람이 처음 애시당초 얘는 꼭 차가운 물에만 넣어 먹는 메뉴인 거야, 이런 의도로 기획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찬물로 내렸다는 거지, 찬물로 내렸다고 해서 꼭 차갑게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고 아이스로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제가 먹어볼게요. 아이스로. 근데 가끔 이 카페에서도 느끼는 건데 막 날 가르쳐. 뭐 그게 나쁘냐? 뭐 그럴 수 있지.
뭐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근데 솔직히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제 더치커피 한 잔 주세요. 이제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보통 통상 더치커피 그러면 이제 아이스로 파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죠. 하는데 이제 제가 매장에서 일할 때는 따뜻한 메뉴도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더치커피요. 왜냐면 더치커피 해놓고 핫 아이스로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키오스크 주문이 보편적이지 않았어. 왜냐면 제가 가게를 마지막으로 하고 접은 게 2020년도 11월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키오스크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뭐 기껏해야 맥도날드나 가야 키오스크 주문이나 롯데월드 롯데리아나 가야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가야 이제 키오스크 정도가 있었지. 그 전까지는 뭐 카페도 뭐 프랜차이즈형 카페더라도 이제 키오스크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를 시점으로 많은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핫 아이스 구분이 없으니까 이제 구두상으로 포스를 보는 직원에게 이제 주문 오더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 더 편하잖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류가 생겼죠. 왜냐면 난 주문 안 했는데 왜 나왔느냐, 뭐 이런 것부터 많이 생겼어. 왜냐면 키오스크는 그게 안 되잖아. 자기가 보고 찍기 때문에 핫인지 아이스인지 다 찍기 때문에 지가 잘못 찍은 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구두로 얘기하면 그게 안 돼. 우기면 장땡이야. 뭐 나는 핫으로 시켜놓고 나는 아이스로 시켰는데요. 막 이렇게 우겨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더치커피를 시키시길래 제가 이제 이랬죠. 핫으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손님이 이러는 거야. 아이, 더치커피가 핫이 어딨어. 당연히 아이스지. 아, 그런 것도 몰라? 만약 이러면 나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아, 네. 아, 저희는 따뜻한 것도 팔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무슨 더치가 핫이야. 막 이러면서 또 나한테 엄청 가르치려 들렸던 사람이 생각이 나. 생각이 나는데, 뭔 상관이야. 아니, 내가 배추김치를 끓여 먹든, 좀 찜쪄 먹든, 씻어 먹든, 뭔 상관이냐고. 아, 갑자기 또 흥분했네. 자, 지금 이제 아이스를 한번 먹어볼게요. 얼음 넣고, 찬물을 넣고서, 제가 이제 디카페인 원액을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마트에서 8,000원 주고 샀으니까 그럼 제법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산 건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에 이게 2, 3만 원에 판다는 걸 보면 좀 비싸다. 솔직한 얘기로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내가 이걸 분명히 8,000원에 샀는데 왜 이렇게 싸지? 거기서 잘못 판 건가? 아니, 왜이지? 뭐야, 왜 인터넷이랑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보통 인터넷이 더 싸잖아요. 이상하네요. 뭐, 아무튼 그렇대. 자, 마셔볼게요. 아이스도 괜찮네요. 근데, 일단 산미 부분이 잘 느껴져서 괜찮은데, 이 스틱형 커피 맛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원액 타입이긴 합니다만, 약간 가공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이 느껴져서 확실히 일반 매장에서 만들어진 더치랑은 약간 차이가 느껴진다. 근데 전반적으로 맛이나 향이 무난하고 일단 디카페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질감이 안 느껴진다는 점. 그리고 일단 이게 인터넷은 비싸지만 이 일반 매장에서 8,000원 정도면은 이게 한 7잔 정도를 먹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40ml씩 7잔 먹으면 이제 280mg이니까 약간 조금 남는다는 얘긴데, 그럼 8잔을 핫이나 아이스로 8잔의 커피를 먹을 수 있다. 8,000원이다. 그럼 잔당 1,000원이라고 계산을 해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더치커피가 한때 유행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무분별한 업체들이 많이 생산하고 또 대장균 문제도 많이 불거져 나오면서 또 더치커피 특유의 향과 맛이 어떤 거부감이 생기는 부류도 있다 보니 실제로 판매가 약간 좀 매니악한 시장으로 가긴 했죠. 물론 지금도 이런 더치커피를 즐겨 먹는 사람이 엄청 대다수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또 기업들이 이런 제품들을 꾸준히 이제
내고 있는 걸 보면, 근데 솔직히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 이런 것도 나오나? 할리스 커피 원액 판매량. 음, 더치커피 안전실태 조사. 이런 것도 있어요? 더치커피, 뭐야, 왜 창이 안 뜨지? 아, 이 PDF로 돼 있구나. PDF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더치커피의 안전실태 조사 2015년. 아, 이런 것도 있네. 야, 재밌네. 2015년부터 뭐 지마크가 저거 뭐 여러 가지 제품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서 이런 자료도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일일이 읽기가 조금 귀찮아서 이 더치커피 안전실태조사라고 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게 최근 자료는 아니네요. 이게 최근 자료는 아닌데 최근 자료도 왠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꽤 오래전에 더치커피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했었다는 PDF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 일단 이 제품에 대한 그 판매량에 대한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 기사에 도출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할리스 커피 원액 판매. 할리스 취향대로 내 맘대로 커피 선보였다. 이제 기사는 있네요. 내 맘대로 커피라는 제품을 뭐야? 아니네요. 이 더치커피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서치를 잘못했어요. 뭐 일단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구글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링 나와라 구글. 오케이 구글. 네. 할리스 커피 원액 판매량 한번 판매량. 뭐야, 영어로 써줬어. 오마이 갓. 판매량. 클수록 잘 팔린다. 할리스 1리터 커피 판매량 6배 증가. 이거는 그 마트 가면 있는 1리터에 이게 3,300원인가?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이게 좀 싸요. 싼데, 요게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기사는 있는데, 원액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기사는 노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은 이 관련 이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용 기사로 많이 내요. 이런 제품이 있다. 이 정도로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기사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업체 측에서 이런 그 신문사나 이런 홍보의 일환으로 이런 거를 이제 돈 주고 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커피 관련 기사는 홍보성 기사가 많아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 본사에서 일을 하면 이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옵니다. 어디 뭐 무슨 매거진 뭐 어디 신문사인데 뭐 이제 이런 기사를 낼 의향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봅니다. 실제로 카페를 할 때도 이제 이런 그 자기네들이 이제 홍보를 해주겠다 뭐 기사를 써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돈 좀 내라 이런 내용이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카페 운영할 때도 진짜 나 그런 전화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컨설팅 업체 가게 팔 생각 없으세요? 뭐 이제 이런 전화가 제일 많고요. 요즘에도 많은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프랜차이즈는 조금 덜한데 장사가 좋은 몫이 있는 특히 자리는 거의 매일 옵니다. 거의 매일. 제가 그 경험자야. 예전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거기가 하루에 1,000잔, 2,000잔씩 팔리니까 자리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뭐 사장님 저희는 어디 컨설팅 부동산 어쩌고저쩌고인데 가게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판매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뭐 이런 전화가 맨날 와요. 그리고 뭐 우리는 어디 뭐 옛날에 뭐야 제가 송도에서
홍대에서 장사할 때도 그 뭐지? 그 연예인들 나오는 그 방송 콘텐츠들 있죠? 먹방 하는 거나 이 홍보해 주는 거. 뭐 이제 한로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연예인들 누구누구 나오는데 이걸 걔네들이 그 그 장소 섭외하는 애들이 있나 봐요. 전화가 와요. 저희는 어디 어디 방송 뭐 어떤 컨텐츠 무슨 부서인데 저희 프로그램 어쩌고 저쩌고를 하기 위해서 그 혹시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저희가 하게 되면 얼마를 내주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좋게 방송을 내보내 주겠다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송도에 장사할 때도 이제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짜인 줄 알았는데 돈 내라 이러니까 이제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예요. 그런 전화가 실제로 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송도에서 일할 때는 이제 그 드라마 촬영한다고 뭐 이런 돈 안 내고 이제 드라마 촬영할 건데 이제 시간이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장소를 잠깐 쓸 수 있느냐 대신 우리가 와서 음료를 사주겠다. 그럼 와갖고 뭐 한 4, 50잔 먹어줍니다. 그 양반들이. 근데 이제 돈은 안 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촬영하는 동안 돈은 안 내는데 대신에 이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오죠. 원래는 이제 그런 것도 돈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했을 때는 이제 돈은 안 냈고 돈을 안 받았고 대신에 이제 음료를 사줬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한 50잔 이상.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냐면 이제 커피 한 잔에 저희가 5,000원씩 6,000원씩 하니까 50잔만 해도 이제 한 25만 원 정도 나오면 나쁘지 않죠. 왜냐면 걔네들이 보통 촬영하고 가봐야 한두 시간이면 이제 찍고 가거든요. 물론 약간 준비한다 뭐 한다 그러긴 하는데 실제 촬영은 얼마 안 하니까. 그럼 뭐 어차피 한 시간에 뭐 25만 원씩 팔기도 어려운데 뭐 우리 콜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할 때 몇 번 언급했었을 거예요. 뭐 오늘 이번에 무슨 드라마 촬영팀이 와갖고 뭐 하고 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아무튼 자, 지금 제가 먹는 이 할리스 아이스 원액 아이스로 먹는 원액은 일단 괜찮다. 일단 디카페인이라는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보통 디카페인 커피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맛이 없어서였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카누 디카페인 리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맛이 없다고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디카페인 제품들 커피들 사 먹어 보면 저 역시도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이제 로스팅해서 이제 핸드드립이나 아메리카노용으로 종종 팔았는데 좀 맛이 없었어요. 물론 이걸로 라떼를 만들어도 좀 맛이 떨어져. 이게 기성 제품에 비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애둘러 그래도 이 정도면 먹을만 하고 괜찮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똑같은 돈을 주고 먹는 일반 커피보다 질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맛이나 향이. 근데도 돈을 더 내고 먹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요즘에 확실히 먹어보고 느끼는 게 디카페인이 디카페인 같지 않다. 뭐 최근에도 제가 드립백 같은 거 디카페인 예전에 어디 거였지? 좀 브랜드 있는 거 이렇게 몇 번 먹어보고 소개를 했을 때도 디카페인이라는 게 요즘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디카페인인지 일반인지 알 길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그만큼 요즘에 이제 기술적 보완이 많이 돼서가 아닐까. 물론 기술적 보완이 안 되고 안 되고 디카페인이라고 뻥치고 파는 걸 수도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보통 디카페인류들의 커피들이 제가 장사하는 동안 느꼈었던 거는 맛이 좀 별로더라. 일단 향도 달라요. 디카페인 커피들이 먹어보면 맛과 향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판매량이 나타나진 않는다. 지금 검색어에 노출된 거로는 뭐야? 이건 다른 거 같은데. 네, 이제 할리스 커피에 대한 내용은 노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할리스 디카페인 커피를 리뷰해 보면서 잠시 워밍업을 해보았습니다.